오늘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그 산업과 해당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합은 또 처음이네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악재는 하나가 리스크가 지금 제거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장에서 봐야 될 4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계속 테마와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이슈에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소니드라는 기업인데 이 소니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2차 전지로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 배터리팩 토털 그 솔루션 기업인 코벳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상 전일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그 젤란스카 여사가 그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그 지뢰 탐지 제거 장비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비살상 장비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인데 사실 이 소니드의 자회사가 그 디펜스 코리아가 있습니다만 이 디펜스 코리아가 군경 등에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혜는 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이 경동나비엔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81%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 경동나비엔은 북미 시장을 통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이게 보일러 회사뿐만이 아니라 콘덴싱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복합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JNK 히터입니다. 이 JNK 히터는 그 영업이익이 12억 원,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사실상 그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수소 분야를 국가 전략 그 기술로 격상을 하면서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그 중국 기업 중에 그 GPU 그 자체 설계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역시 그 챗 GPT의 대응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칩셋 미디어가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약간 테마 관련해서 종목을 4종목 선별해 주신 것 같은데 밤사이에 또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AI 칩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 어제 정규 시장에서는 DDR5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지금 3거래일 연속 대량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되려면 좀 시점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은 점차 이제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렇게 그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크게 좀 상승을 했던 기업들 중에 봤을 땐 LX 세미콘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종목엔 없지만 LX 세미콘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4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큼직한 종목들에서 선별을 해오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관련돼서 2018년 5월 달 이후 처음으로 지금 지분율을 19%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내내 계속 지금 사들이고 있고요. 전체 외국인 순매수 규모 3위에 해당되고 규모로 치면 한 3,300억 정도 사면서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현대로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매출은 6,844억에 영업이익 319억으로 지금 62개, 그러니까 코스피 유가증권 상장사 622개가 지금 1분기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감소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주 잔고가 지금 5조 넘게 쌓여 있고 수주 잔고의 증가 폭만 해도 246%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수주 잔고가 연결로 쪼개져서 매출에 반영되면 향후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호실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가 역시 IT용 그 MLCC 쪽에서는 뭐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 전장용 MLCC 쪽에서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장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일본의 무라타나 TDK 뭐 그다음에 대만의 타이어 유덴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시장 기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금 오히려 삼성전기가 지금 9%포인트나 상당히 올라가서 MLCC 이 전장용께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라타 점유율 떨어지는 부분, 일본 업체와의 점유율의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거고요.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세계 최고 용량의 MLCC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전장 쪽에서 점유율도 확대되고 P와 Q가 지금 모두 증가하는 구간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인데요. 뭐 이 동일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중요한 건 이 오슬람 브랜드의 LED 엔진, 뭐 에버라이트 LED 제품 등 17개 제품에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그 기술로 인해서 유럽 17개국에서 판매가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이 적자 폭을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좀 조정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보다 훨씬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누리호 3차 발사가 2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누리호 3차 발사 관련돼서는 대형주단의 한국항공우주랑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기대감을 이미 반영해서 주가를 많이 올렸고요.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 1,000억대 유상증자 공시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20% 넘게 빠지면서 네. 상당히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에 올랐던 거에 전혀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다, 인텔리안 테크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인텔리안 테크 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시선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LG이노텍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좀 공약주로 제시해 주셨던 가운데 오늘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삼성전기는 일단 뭐 MLCC 쪽은 좋아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 PCB 쪽에서는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 그 반도체법 관련해서 PCB 쪽으로는 좀 암초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속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삼성전기 MLCC 기판 중에 제일 끝판왕이 그 FCBGA 기판이잖아요. FCBGA 기판 관련돼서 1조 넘게 1조 4천억 정도 투자한 게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회수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FCBGA 본업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 본업 이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 FCBGA 쪽이 굉장히 마진이 좋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FCBGA 하는 회사 자체가 워낙 기술 진입 장벽을 해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삼성전기는 당연히 지금 딱 당장의 기판 사업부가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더 많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진단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반종민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네 종목 안에서 그래도 오늘장 이 종목은 꼭 보자.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픽 종목은 그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그 국내 유일의 반도체 설계 자산, 그러니까 IP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사 주요 사업 영역 중에는 비디오 IP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챗 GPT에 뭐 영상을 심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성화를 좀 갖고 있는데 동사가 그 AI 기술 영상 처리에 특화된 NPU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에 대해서 개발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산업 전망에 대해 굉장히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따라가고 있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그 중국 기업들을 통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 중국의 그 수출 제한을 통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무역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칩셋 미디어를 통해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AI 처리와 관련된 GPU 수급의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주문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라이선싱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는 굉장히 올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은 1분기 그 연결 영업이익이 15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45%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 자체가 기술력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굉장히 좀 특이점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사의 AI 관련의 NPU 개발 참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된다 한다면은 로열티 매출을 발생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023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 작년보다는 각각 10% 이상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5월에 그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연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적인 형태도 좋기는 한데 사실상 좀 더 기업의 그 이점을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칩셋 미디어의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입니다. 그리고 텔레칩스의 또 주요 주주가 LX 세미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계점을 봤을 때 똑같이 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관 상황을 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를 좀 많이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의 두뇌가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밤사이에 나왔는데 여기에다 지금 팻 겔싱어 CEO가 한국을 방문을 하죠. 이때 또 삼성전자 MX 사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칩셋 미디어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지훈 대표님 차례로 넘어와서 이 네 종목 선별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꼭 보자. 원픽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지금 광통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성용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60% 점유율 자랑하는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인텔리안 테크 생각보다 매출과 이익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 기술력이 확실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4월 달에 지금 유상증자 이거 맞은 것 때문에 단기간에 거의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위성 안테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잘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얘네가 지금 꽉 잡고 있는 해성용 위성 안테나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7%에 달하고요.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것보다 최소한 지금 2031년까지 7만 6천 대, 약 8만 대까지 일단 더 깔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31% 정도 점유율 수준 계속 유지할, 그러니까 이 대형 선박 기준으로 장착률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앞다퉈서 계속 이 저궤도 위성 계속 띄고 있거든요. 저궤도 중궤도. 이 저궤도 중궤도가 생각보다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그 통신 불능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글로벌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위냅이라든지 SES라든지 글로벌 1등, 2등 업체들이 앞다퉈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워낙 본업에서 해성용 위성통신 안테나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 아마존 게이트웨이 수주 가능성까지 아주 높게 밝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매출처가 그러니까 이 그 매출 그 제품의 다각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 유상증자한 것도 연구개발하고 소위 말하는 원재료 매입해서 이 연구개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주가가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제품 중에 잠시만요. 네,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네. 잠시만요. 네. 야,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인텔리안 테크 해서 지금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좀 주목해 볼 네네네. 만한 매출처가 있나요? 네, 평판형 저궤도인데요. 평판형 저궤도가 이게 저궤도 위성이 자꾸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대부분의 이 기존 안테나보다 훨씬 컴팩트하고 이 모빌리티, 이동용 모빌리티에 적합한 이 저궤도, 그러니까 그 평판용 저궤도 위성 안테나 관련돼서 신규 성장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도 싼데 시장 확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판용 저궤도 위성 안테나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도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인텔리안 테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 저궤도 중궤도는 연 매출이 50% 넘게 성장을 하고요. 전체 인텔리안 테크의 매출 성장은 올해 같은 경우 40% 가까이 나오고 내년에도 지금 한 30%대 2025년까지
연평균 35% 정도 증가율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익률인데 올해는 이익률이 10% 미만이지만 2025년에는 15%까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2년 이상을 보면 PER이 11배까지 떨어질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좀 높게 보시네요. 89,300원까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인텔리안테크와 그리고 오늘 반종미 소장님의 원픽 종목 칩스앤미디어였습니다. 두 주가 추이 오늘 개장과 동시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